자, 보시겠습니다. 문제집 316페이지죠. 네, 316페이지.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분묘기지권과 장사들에 관한 법률은요,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툭툭 나오죠. 툭툭 나와요.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에도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 확인 정도는 하고 가셔야 되는데 몇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도 분묘기지권 얘기 다뤘죠.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법에서 문제 나오는 거 좀 보면 31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무 부분에서 확인을 한다면, 그죠? 우리가 토지를 중개하는 데 있어서, 그죠? 묘가 있을 경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묘기지권, 장사 등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도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틀린 건 문중 자영 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신고를 받아야 될까요? 신고예요? 허가예요? 우리가 허가 신고하면 누가 더 센 거죠? 허가가 더 센 거죠. 잘 모를 땐 생각하면 되겠죠. 허가하고 신고 둘 중에 헷갈리는데, 묘를 만들려고 하는데 허가까지 받아야 된다? 라고 하기엔 좀,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의 분묘 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요거요, 잘 몰라도 1번, 2번 중에 하나쯤 되겠죠? 그죠? 요런 거는 318페이지입니다. 예. 5번, 318페이지 5번. 예.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확하죠? 타인의, 내 땅이 아니죠? 내 땅이 아닌 타인의 땅에, 그죠?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요 말이 중요하겠죠? 수호와 봉사니까 뭐예요? 분묘에 대한 관리죠? 그죠? 관리가 계속 되어야 하다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묘지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일 경우에는 30, 그죠? 가족일 경우에는 100, 그리고 1000, 만 이렇게 가죠. 개인이 쓸 수 있는 범위는 개인이니까 그냥 30 그대로 쓸 것이고, 그죠? 밑에 같이 묻는 가족묘 같은 경우는 개인당 얼마? 10, 그죠? 그 숫자가 있었죠. 그리고 봉분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뒤에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거고, 봉분의,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본다 그래요? 네? 봉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봉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한 지역까지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6번 보시면, 장래의 묘소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죠? 틀린 거 찾는 거죠. 장래의 묘소 가면은 분묘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나요? 가면은 분묘에 해당되지 않아요. 미래 지려고 미리 해놓으시는 것들 있죠? 걔는 분묘기지권에 인정되지 않고요.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맞나요? 즉시가 아닌 것 같죠? 이것도 뭐랑 똑같아요? 시효가 있죠? 그래서 20년이 경과해 시효 취득이 되는 거죠. 평장되어 있어. 평장은 뭐예요? 국립묘지 같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거죠? 평장이 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맞나요? 맞죠? 우리가 봤을 때 묘로서 인식이 돼야 돼요. 그냥 평평한 땅에서 여기 우리 아버지가 계셔 뭐 이런 건 아니죠? 분묘기지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요거 말씀드린 거죠? 자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사도 지내거나 이렇게 공간이 있죠? 그 공간까지 다 미칠 수 있다라고 했고요. 27회 시험에 보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인에게 설명한 것은 틀린 것은 1번 개인묘지는 20제곱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0제곱이죠. 맞는 것은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한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그죠?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를 관리, 허가할 수 있다. 맞고요.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정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분묘 기지권인데 기준이 있죠? 그죠? 분묘 기지권, 무분별한 분묘 기지권을 성립되는 것을 막고자, 그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그죠?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와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중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지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전 평온하게 20년간, 그죠? 제사 계속 지내고, 그죠? 그런 묘지들은 시효 취득을 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효 취득이 힘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점유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고, 설치 기간은 뭐 30년, 그죠?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한 번쯤은 다시 유학책 보지 마시고요. 책 있잖아요, 책. 교재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심심할 때, 잠 안 올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또 그 정신이 안 나오죠, 그때 솔직히. 그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뭔가요? 법률행위로서, 그죠? 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잖아요. 맞죠? 대부분 뭘까요? 뭐 경매 넘어가서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달라질 경우, 그죠?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법원에서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법정지상권도 한 문제, 두 문제, 그죠? 25회 때 나왔는데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법정지상권은 뭐가 좀 좋을까요? 자, 보시면 민법 문제에도 나왔기 때문에 민법의 22회, 그죠? 이것도 다 민법하고 좀 겹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나옵니다. 그죠? 1번 문제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을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맞나요? 아니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그죠? 건물 자체가 있어야 되죠. 맞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이게 딱 정확한 말이죠. 맞죠? 디귿,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최소한 어느 정도 형태가 다 나오고 집이 이렇게 져지겠구나, 건축물이. 그죠?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면 지상권이 성립하겠죠. 지상권이 성립하는 데 있어서 건물 자체가 무허가다, 미등기다,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죠. 그럼 니은과 디귿, 그 다음에 동일인의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의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 나오죠. 민법을 열심히 하셨군요.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뭐죠?
왠지 우리 조치법에는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죠? 별거 아니죠? 뭔가요? 등기하라는 얘기죠. 뭐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60일? 서로의 반대급부를 이행한 날이죠. 반대급부의 이행이니까 어떻게 돼요? 파는 사람은 매도인은 잠금이에요? 매도인 서류 주고요. 그죠? 매수인은 잠금 주자에 서로 간에 해야 될 의무를 이행을 한 시점부터, 그죠?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반드시 해라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좀 간단하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중개법에서도 금지행위 중에 미등기 전비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죠? 중간생략등기 하지 말라 하잖아요. 똑같죠? 똑같아서 어떻게? 우리가 내가 샀는데 등기 내기 전에 팔았다. 이럴 경우도 꼭 어떻게 해라? 한 번 거쳐서 2번 등기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중간생략등기 하지 말아라. 미등기 전매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뭐 그걸 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그걸 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등기 그냥 미등기 전매 했어요.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벌받겠죠? 3년에 1억. 그죠? 1년에 3천만 원. 깎아 걸리겠죠? 맞아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죠? 미등기 전매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죠? 나오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자로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신청의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외의 등기를 신청한 자는 3년에 1억. 좀 세죠?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해태할 때는 그 해태한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요? 취득세에서 1000분의 20을 빼서 곱하기 5배. 그죠? 룬이 들어보셨죠? 역집이도 있을 건데. 맞죠? 어쨌든 미등기 전매, 뭐 별거 아니지만 60일만 하시면 되겠죠? 반대급부로 서로 이행하는 날. 그죠? 그러면 거민제도까지 보시고, 거민제도는 뭐예요? 응? 거민제도는요, 소유권 이전이 되는 부분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계약서 들고 와서 도장 받아오는 거라 그랬죠? 거민을 받아야 뭐가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등기를 넘기려면 거민을 받아야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그죠? 이럴 경우에 거민 받아야 되고요. 또 교환할 경우에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남한테 내가 받았어요. 내가 남한테 받은 거 뭐예요? 증여죠? 증여 받아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서. 그죠? 법원의 판결서. 이런 걸로 인해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민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민이 잘 받아요? 안 받아요? 거의 안 받죠. 받을 일이 없죠. 왜 그럴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한다? 부동산 거민을 받은 걸로 봐준다. 그죠? 거민 의제를 해준다 해서 거민 얘기가 별로 잘 안 나오죠? 맞죠? 그래서 322페이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다음 중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맞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죠? 지금 돈 주고 사는 건 어때요? 돈 주고 사는 거는 서류도 받아야 되고 서로 반대급부 이행할 게 있죠. 근데 한쪽만 하는 건 뭐예요? 뭐 돈 주는 의무가 없죠. 나 그냥 받기만 해. 이런 것들. 그죠? 증여 받았다. 그럼 다음 할 게 없죠. 이럴 경우에는 그 원인이 그죠?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는 그 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된다. 이게 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걸 안 하면은 좋게 얘기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명의신탁이 되는 거고, 그죠?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중간 생략등기가 되는 거죠. 그죠? 두 개를 비교할 때.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맞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보존 등기를 신청했으면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죠? 이건 등기가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거잖아요. 최초 등기하는 거잖아요. 4번 볼까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는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거요. 이 문제를 보면요. 좀 짜증나는 문제죠. 맞죠? 왜요? 말은 엄청나게 긴데 내용은 엄청나게 쉽죠. 맞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어떤 거는 너 중간 생략하지 말고 등기 순차적으로 해. 이 얘기고 예문이. 그죠? 하나는 뭐예요? 그냥 중간 생략하고 등기 내. 이 얘기죠. 이건 민법이 아니라서 다행이죠. 그죠? 중개법은 이 정도 나와도 몇 문제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죠. 시간이 남으니까. 민법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화나겠죠. 넘기실게요. 4번. 거민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민계약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읍명 동장에게 거민을 신청하여야 된다. 맞죠? 거민을 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거민을 교부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내용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내용 자체는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뭐만 중요시 생각해요? 형식. 서류가 잘 갖추어졌느냐. 그죠? 계약한 자, 서류 들어가는 것만 보고 실제로 나와가지고 답사한다든지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랑 똑같아요? 등기 내주는 거랑 똑같잖아. 그죠? 등기도 서류만 보죠. 그죠? 근데 등기가 뭐가 없다 그래요? 공신력 없다 하잖아요. 공신력이 없는 이유가 실제로 나와서 확인하는 게 아니죠. 근데 반대로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가 좀 다르죠? 건축물대장은 왜 그럴까요? 건축물대장은요, 사용승인 받으려면 다 나와서 사용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다르죠. 근데 등기는 내가 법무사한테 서류만 갖다 주면 어때요? 서로 서류만 딱 맞으면 통과. 그죠? 거민을 받은 시장,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거민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중 1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거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죠? 이것도 잘 모르는 내용이죠. 여러 개의 시군구에 있는데 여러 개의 부동산을, 그죠? 우리가 거민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 계약서가 우리가 확정일자라는 느낌 있죠? 확정일자는 왜 받아요? 그죠? 확정일자의 개념은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죠? 그죠? 뒤에 다시 하겠지만,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과 관련이 있는 아이죠?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뭐예요? 둘이 싸울 때 누가 먼저야, 네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이거 갖고 싸우는 거를 확 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계약서상의 날짜가 중요해요? 내가요 1월 달에 계약했는데 8월 달에 확정일자 받았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계약서는 확정일자 받은 날짜가 중요하지. 순서를 따질 때 확정일자로 따지겠지. 그죠? 왜 그럴까요? 내가 8월 달에 오더라도 작년으로 계약서는 못 써? 10년 전으로는 계약서 못 써? 그죠? 맞죠? 당사자 간에
내용 자체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에 그 계약서가 존재했었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죠? 또 혹시 나중에 그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짜로 계약서 쓰자 그러겠죠. 그죠? 그래야지 어떻게 되니까 자기가 좀 더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 거는 다 챙겨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받는 거거든요. 검인계약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죠?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날짜로. 누군가는 그죠? 누군가는 확인해서 형식적인 거는 검사를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그러고서 등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검인 신청을 할 때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두 통 그죠?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소유권 이전을 내용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의 겸인을 받고자 하는 시군구에 한 통을 더한 통수를 제출하여야 된다.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검인을 신청하여야 된다. 맞나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혹은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검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어땠어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경우에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의무를 진다 했어요. 맞죠? 검인계약서 얘기가 달라요. 할 수 있다예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 등기 특별조첩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하면 되겠죠? 지상권 설정, 임대차,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다 필요 없죠. 소유권하고는 관계가 없죠? 증여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이전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24회 가장 최근 문제죠.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을 소유 토지 X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이 그죠? 누굴 걸 사는 거예요?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을 소유를 병에게 파는 거죠? 맞죠?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한 갑 자신의 이름으로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응? 갑이 지금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검인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다 그랬잖아. 의무가 없을 뿐이지. 맞죠? X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을 지급을 위하여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맞아요? 저당권 설정 관계없죠. 소유권. 그죠? 매매계약서만. 갑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받아도 계약서의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응? 부동산 거래 신고해가지고 신고 필증 나오면 어때요? 검인을 받은 걸로 봐준다죠. 5번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은 X 토지 소지지 관할청에 검인을 할 때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된다. 맞아요? 진정성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형식적 확인. 그죠? 3번 보시면 병이 X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라는 경우. 그죠?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맞죠? 그래서 3번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건 뭐죠? 한마디로?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은 세 가지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맞죠? 명의신탁은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이자간. 그죠? 이자간. 두 번째 3자간인데 중간 생략형이 있고요. 그죠? 세 번째 계약형이 있죠.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자간은 2명인데 이렇게 가는 거죠. 3자간 중간 생략은 뭐예요? 여기인데 실제 거래는 여기서 했는데 그죠? 얘 대신에 얘가 오는 거죠. 계약형은 뭐예요? 얘하고 얘가 있는데 거래 실제로 이루어졌죠. 근데 실제 권리는 누가 있는 거예요? 얘가 돈을 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 거죠.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차이점이 가장 명확하게 나는 건 횡령죄 성립 여부. 그죠? 횡령죄 성립 여부는 어디만 돼요? 3자? 2자가? 얘만 됩니다. 얘만. 그죠?
얘만 횡령이 되죠. 그죠? 횡령은 뭐예요? 믿고 주는 거예요. 믿고 위임을 쫙 한 거예요. 맞죠? 믿고 위임을 쫙 했는데 얘가 그걸 갖고 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뭐가 될까요? 얘네들은 중간 생략형일 경우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나요? 여기가 지금 넘어갔죠. 그렇죠. 원소유자한테 있습니다. 누구한테 있냐면 얘한테 있죠. 얘한테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처음엔 몰랐겠죠. 몰랐지만 알게 되면 얘는 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갖고 와. 소유권 다시 갖고 와. 이럴 수 있죠. 얘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책을 보실까요? 횡령죄 성립하는 건 이자간. 횡령 중간 생략형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네, 맞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도. 그죠? 특별하게 얘기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 그죠? 얘하고 얘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쉽게 보면 얘를 더 쉽게 보자고요. 얘는요. 자 보세요. 얘는 얘가 얘한테 대신 사조죠. 그죠? 대신 사조는요. 쉽게 얘기하면 거의 명의신탁까지 보지 않는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얘는 얘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금 청구만 할 수 있어요. 대금 청구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의 돈 빌려준 식이 됐다는 얘기지.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얘 같은 건 얘기가 다르죠. 실제로 얘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매매 계약은 어때요? 유효해요. 유효하니까 얘는 얘한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현재 상황 여기까지 넘어갔죠? 등기가. 그러면 얘는 얘한테 다시 등기 돌려줘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그죠? 원소유자가 요 상황일 경우에는 중간 생략형에서는 원소유자는 얘한테 다시 달라고 할 수가 있죠. 맞죠? 그리고 여기서 한 판 더 가죠. 네모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갔어요. 그죠? 실제 등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다 끝이야. 소유권이고 뭐시고 다 이제 끝이야. 이 사람한테 가면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니까 얘네들이 명의신탁이 됐다는 사실을 알건 모르건, 그죠? 알건 모르건 누구 거예요? 얘 거예요. 네모 거예요. 네모 거. 맞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단 반사회적, 그죠? 얘가 알고 명의신탁인지는 알았어.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을 이제 야 나한테 뭐,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부당하게 뭔가에 대한 이득을 챙기게 되겠죠. 그죠? 부당하게 얘가 야 이거 원래 딴 사람 건 얘가 나한테 지금 명의만 잠깐 빌려준 거거든. 이랬는데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사는 걸로 하자. 10억에 사는 걸로 하고 뭐 5억만 주고 뭐 이럴 수 있죠. 적극 가담. 이럴 때는 안 되고. 아시겠죠? 근데 뭐 명의신탁 이거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산 건데 그 사람 동의를 받았어. 그냥 사도 돼. 이랬다고요. 악이죠. 명의신탁인 거 알았죠. 알았어도 그래? 알았어. 너 믿고 살게. 10억 주고 딱 사면 문제 없죠. 맞죠? 그래서 그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명의신탁 같은 경우 부부간은 어떨까요?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명의신탁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응?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명의신탁은 기본적으로 뭐다? 기본적으로 무효다라는 걸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겠죠.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야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간 교회나 종중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떨까요? 유효합니다. 명의신탁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이 되지만 단 어떻게 될까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조세 회피나 강제 집행의 면탈, 뭐 이런 거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뭐 이게 제일 많겠죠. 그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부부간에 쫓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대한
효과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계약형 명의신탁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요,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돈을 빌려준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자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어찌됐건 얘가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명의로 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본 사람이 얘잖아요. 그럼 얘가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죠.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게 어쨌든 얘한테 지금 부동산을 샀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뭐가 됐었냐면 부동산 자체가 청구의 대상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매매 대금이야. 그죠?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아시죠? 왜 그럴까요? 매매 대금으로 보면 돈 빌려준 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현실에서는 만약에 땅을 샀다고 칠까요? 땅을 사는데 5억 주고 땅을 샀어요. 그죠? 그리고 야, 내가 땅 종부세도 나오고 많아서 네 이름을 좀 사자. 너 아무것도 없지? 친구한테. 친구가 자기 거 있냐 행사라고 팔아버렸단 얘기야. 그죠? 팔아버리면 난리 났죠, 여기. 그죠? 그 애한테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거란 얘기죠. 예전 같으면 어때요? 부동산을 줬어야 됐다는 얘기지. 물론 넘어갔으면 끝이지만 넘어가기 전 단계라면 부동산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산 5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매매대금. 이자는 치겠죠. 법정이자 해서 뭐 주든지 어떻게 하겠죠. 중요한 건 5억 주고 산 땅이 얘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 10억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 그죠? 이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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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약정 자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의신탁은 무효잖아요. 그죠? 무효니까 얘가 간 거에 대해서 무효가 되니까 얘네들의 관계는 없는 거지. 없는 건데 얘가 취한 이득이 부당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원인은 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세죠? 이건 누구예요? 한 사람. 명의신탁은요, 대부분 무슨 목적이 많을까요? 세금 피하려고 하거나, 그죠? 그런 거니까 좀 세게 줍니다. 명의수탁자. 신탁자가 준 사람이고 수탁자가 받은 사람이죠? 5년에 2억, 3년에 1억. 야, 우리는 중개법 배울 때 3천만 원도 세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죠? 뻑한 억이네요. 그죠? 장애신탁한테는 자녀한테는 뭐예요? 자식한테 명의신탁을 했다. 부부간 아니고 자식 간에는 걸려요. 네, 걸리죠. 명의신탁으로 보죠. 왜냐하면 부부는 같이 이제 공동 생활 경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같은 걸로 보는데 자식은 다르죠. 최순실하고 박근혜. 그래서 그 개념이 그런 데서 이제 끄집어낸 거잖아요. 둘이 경제 공동체. 말이 이상해. 그렇게 된 건데 부부간에는 어쨌든 그죠?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피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경매 넘어가는 거 방지하려고 막 뭐 와이프 이름으로 재산 돌려놓고 부도나기 직전에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빼놓고는 괜찮다는 얘기죠. 자식은 당연히 명의신탁 되겠죠. 자, 보시면 327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되는 것. 이게요, 말이 되게 웃겨요. 명의신탁 약정에는 해당이 되지만 명의신탁의 효과는 유효하다는 뜻이야. 답이 1번으로 돼 있죠. 부부간의 명의신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에는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명의신탁은 무효라는 거에서 무효가 유효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해당하는 거는 물어보면. 애매하죠? 그 다음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하는 경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의신탁으로 보이지만 얘는 아니죠? 그 다음에 원래는 세 부동산이 있을 때 세 개를 나눠가지고 A 거, B 거, C 거를 했는데 등기 낼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세 명이 그냥 공동명의로 한 거죠? 그럼 서로 간에 서로 지금 명의신탁이 된 거지. 그죠? 왜냐면 점점점점 1, 2, 3, 1, 2, 3, 1, 2, 3 요걸로 변신했으니까. 원래는 땅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해서 1, 2, 3 이렇게 된 건데. 그죠? 이거를 공동명의로 하면 어떻게 돼요? 1, 2, 3이 되고 1, 2, 3, 1, 2, 3이니까 자른 데를 보면 1번, 2번, 3번이 다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가지고 이것도 명의신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경우,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 해당이 되지 않죠. 2번, 3번, 4번, 5번은 해당이 되지 않고 1번은 해당이 되나?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다 어때요? 명의신탁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 유효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갑은 을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병의 명의를 변리기로 하고 을에게 직접 병 앞으로 등기 이전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 경우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갑은 을 소유의 토지, 그죠? 그러면 을이 갑하고, 그죠? 있는데 을 소유의 토지를 갑에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등기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빠지고 누가 와요? 그죠? 병이 오는 거죠? 병이 왔어요. 병이 오면 요 상황은 얘 셋 중에 어떤 거예요? 얘가 되겠죠?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런 경우 실제로도 어떨까요?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제일 많겠죠?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나 대신 딴 사람 이름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상황에 대한 걸로 틀린 거. 갑과 병 사이에는 명의신탁 계약은 무효이다. 맞나요? 맞죠. 그죠?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효로 했으니까. 을로부터 병이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을이다. 맞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상황 얘를 생략을 하고 을이 누구한테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지만 지금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이니까 이게 유효한 거예요? 무유효한 거예요? 유효하지 않죠? 얘가 유효하지 않아요. 그죠? 유효하지 않으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얘한테 있는 거지. 맞죠?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갑은 을을 대의하여,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얘가 하는 거죠? 누구? 을을 대신해서, 그죠? 등기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고요.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요. 등기 말소를 누구한테? 병에게 하는 거죠. 그죠? 을을 대위하여. 자, 정리하세요. 을은요, 병에게 소유권 다시 내놔라고 할 수 있어요. 갑은요, 실제 지금 얘가 거의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얘한테 막 소유권이 넘어와야 될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도 어떠한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리가 병에게 직접적으로 야, 소유권 나한테로 내놔. 이 얘기는 못한다고. 이 얘기는 못하고 을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을이죠. 그죠? 을은 병에게 직접 달라 하거나 아니면 갑에게, 그죠? 갑이 을을 대위해서 너 등기 끝내, 그죠? 말소해 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럼 등기를 청구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을에게 주시오, 등기 이전 해 주시오 라고 청구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을과 갑의 계약이 유효하니까. 그죠? 요 둘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하시는 건데. 다시요. 자, 보실게요. 현재 상황. 요거는요, 중개법도 나오고 민법도 나와요. 똑같아요. 여기에도 보면 민법 문제도 있어. 그죠? 을이
갑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갑이 나 대신 딴 사람에게 등기해줘 이런 거죠. 근데 딴 사람에게 등기해줘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때요? 명의 신탁이잖아요. 그죠? 그럼 명의 신탁이 된 상황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럴 경우에 을은 병에게 야 소유권 다시 내놔 라고 할 수 있고, 그죠? 솔직히 얘는 지금 아무 권리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 권리가 없는 아이예요. 갑은 을 대신 너가 가진 등기 말소해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얘한테 얘기도 해야 되고 얘한테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얘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꾸로 와야 되겠지. 그죠? 되시죠? 만일 갑과 병이 부부이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에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하나요? 갑과 병 사이의 명예신탁 계약은 유효이다. 아시겠죠? 요거 하니까 아시겠죠? 알고 보니 부부네. 와이프 이름으로 하려고요. 이 얘기죠. 그죠? 그 와이프 이름으로 하는 거는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셨을 때 남편 이름으로 할게요. 그죠? 부인 이름, 와이프 이름으로 할게요. 이거는 전혀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않는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을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정은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한다. 이건 뭐예요? 한 번 더 나왔죠? 정이 나왔어요. 그죠? 정으로 이미 갚버리면 어떻게 돼요? 게임 끝. 그쵸? 게임 끝. 무조건 얘가 소유권 취득하겠죠? 갑이 병한테 부부일지라도요. 그거는요, 얘기를 따져봐야 돼요. 이게 등기가 넘어갔다는 사실이요. 갑이 오케이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법정에서 따질 일이고요. 시스템으로 볼 때는요, 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유효하죠. 그러니까 이거 명의신탁으로 지금 얘기할 건덕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네. 아니, 그러니까요. 부부라며요. 부부면 그거를 논할 단계를 전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 상황이 아니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로 따져야지 지금 명의신탁 갖고 따질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뭐 부부 사이의 관계는 뭐 알아서 예를 뭐 어떻게 풀어야죠. 뭐. 자, 3번에 1번 누구든지 네. 맞아요. 그쵸. 이게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명예신탁이에요. 명예신탁 등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쵸. 이게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예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건 엄청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뭐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명의신탁 약정. 누구든지라고 하면 안 되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안 되죠? 이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해석을 하자 그러면 그죠? 부부간에 뭐 어떤 상황이 올 때 이때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넘기실게요. 5번 친구 사이인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서 병 소유 토지 X를 매입하고 을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였다. 맞나요? 그죠? 이런 상황은 뭐예요?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을이 매수인으로 나타난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형이 되겠죠? 그죠?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당연하죠. 병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을 명의 등기 이전은 무효이다. 맞죠? 등기 이전이 무효가 될 경우 X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예요? 원래. 그죠? 원래 사람, 병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 이사를 모르는 경우 을의 명의 이전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죠? 선일 경우에는 괜찮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나는 병을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죠? 나온 거만 보고 을을 그냥 그죠? 을을 보내가지고 네가 좀 가서 해와봐. 돈은 내가 줄게. 이 상황이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계약형일 경우에는 어때요? 계약형이라고 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수인과 매도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보통은 어때요? 보통은 내가 살려고 할 때 나타나지만 등기만 다른 사람으로 해줘 라고 하잖아요. 그건 중간생각형이잖아요. 그죠? 을이 토지를 정에게 처분한 경우 정이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정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선악 불문하죠? 정으로 가면 그냥 끝이에요. 기본적으로 2017년 한 X토지 경매 절차에서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의 을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것도 똑같죠? 똑같은 건데 중요한 건 지금은 뭐예요? 아까는 정상적인 매매고 지금은 경매예요. 그죠? 그 후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서 을은 대거 만남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유효해요? 무효해요?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은요. 앞뒤 잴 거 없이 무조건 무효예요. 그죠?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만일 경매 목적물 소유자가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을 알고 있었다면 을의 등기는 무효이다. 맞아요? 경매가 이래서 약간 달라요. 경매는 알 수 있는 게 없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로 을이 받아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단 뭐만 알 수 있을까요? 갑은, 돈 빌려준 갑은 대금 청구. 그죠? 돈은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경매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시겠죠? 을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였다. 정이 악이라면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맞아요? 아니죠? 뭐 선이든 악이든 상관 없어요. 그죠? 정까지 가면 끝이야. 무조건. 아시겠죠?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이 X토지를 매각하는 그 처분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맞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문제가 돼요. 왜냐면요. 지금 요 같은 건 계약형이잖아요. 계약형은요. 개념을 어떻게 잡고 가시냐면요. 돈 그냥 빌려준 걸로 그냥 생각해버리세요. 돈을 그냥 빌려줘 버린 걸로 생각해요. 돈을 빌려줘 버린 거니까 갑이 지금 을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아시겠죠? 단 돈은 줘야 되겠지요. 갑한테. 을이 갑한테 줘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죠? 뭐 양심에 맞게 법적으로 따져야 되겠죠. 안 되면. 그죠? 안 되면 법적으로 따지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시죠.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뭘까요?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선 치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경매일 경우에는 선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을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 하겠죠. 그 다음에 넘겨서 8번 10번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갑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병 명의의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이게 뭐죠? 상황을 딱 판단하셔야 되겠죠. 중간 생략이 되겠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죠? 갑이 지금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을한테. 그죠? 을에게 병 이름으로 해줘라고 한 거잖아요.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계약공인중개사가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맞아요? 중간이죠. 중간. 계약이든 중간 생략이든 다 3자긴 해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중간 생략이죠. 병의 명의 등기에 유효해요? X죠. 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기속된다. 맞아요? 응? 갑이 아니죠? 누구예요? 을이죠. 그죠? 중간 생략은 병은 효과가 없어요. 그죠? 원래 소유자 을. 그죠? 갑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할 수 있어요? 그죠?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병에게는 못해요. 아시겠죠? 병에게는 못해요. 소유권을 진짜로 갖고 있는 아이한테는 못하고 원래 소유권자 그리고 우리가 등기상에는 소유권이 병에게 돼 있지만 지금은 누구한테 돼 있는 거예요? 을한테 있는 거죠 소유권이. 맞죠? 그러니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병이 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했을 경우 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맞아요? 성립하지 않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횡령죄는 어디에만? 이자간만. 아시겠죠? 좀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